이재명 정권 붕괴 시나리오를 드디어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도대체 민주당 진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뉴델리의 제목이 가장 정확합니다. 30%대 늪으로 접어들었다. 많은 여론조사들이 일반적으로 30%대를 가리키진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런데 어제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40%대가 붕괴가 되어서 36.3% 여론조사 공정. 확연하게 추세가 보이죠. 계속 내려갑니다. 앞으로 더 내려갈 거예요. 30% 초반 때가 되고 이러면 이제 김민석이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이재명의 레버리지 ETF와 이재명의 부동산과 이재명의 전당대회 개입 때문에만 모내 먹겠네. 김민석이가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따돌리고 역전을 했습니다. 이재명만 큰일 난 게 아니고 조선일보도 큰일 났어요. 계속해서 장동혁 때문에 떨어진다.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는데 국민의힘이 못 받아먹고 있다. NO!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고 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 정치판이 전체적으로 지금 지각 변동되고 있고 권력의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읽어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역전을 하고 10% 15% 차이가 나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10% 15% 이렇게 내려가면은 아마도 김민석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그냥 재판적으로 해주면 안 되겠냐. 내가 손수 탄핵을 할 수 없으니까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많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놀라운 것은 4050도 이재명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렸다. 40대 38%, 50대 43%.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고 이재명한테 유리한 숫자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광주 전남에서 이재명 50인데 이게 높게 나온 거예요. 원래 광주 전남은 민주당 대통령 90%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광주 전남에서도 52밖에 안 돼. 굉장히 무서운 숫자거든요, 이재명한테. 호남 800조 투자를 공언했는데도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정뿐만 아니라 에버리 리서치도 보면은 40%대가 붕괴됐죠.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좌파들한테 훨씬 높게 나오는 것도 이제는 30%대로 내려오게 생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초박살 나고 있는 거죠. 보수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중도들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경제 이슈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연쇄적으로 경찰들의 사건 은폐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전라도에서 장윤기 사건, 제주도에서 장미란 씨 사건 여기저기서 지금 터져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이재명을 치워야만 하는 그런 정도로 분노를 지금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 좌파들 같은 경우에도 빅스피커들이 계속해서 연을 터뜨려주죠. 이재명 왕정, 이재명 오만한 권력자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단순히 이재명과 민주당만 박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버리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에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더디지만은 대한 세력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징계 때리면 여론 지지율 내려간다며. 올라가는데? 5.18 얘기하면 뭐 중도표 떠나간다며. 아무 영향 없어요. 이재명과 민주당만 큰일 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조중동이라고 하는 족보 언론들도 그들만의 논리 체계와 세계관 같은 게 완전히 바사삭 이제 녹고 있는 거죠. 이재명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죠, 그죠? 10시간 전에 올린 영상인데 박살이 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입니다, 위아 패밀리 뭐 저러고 있어요. 똥을 싸라. 반등의 가능성이 없어요, 이재명. 이제 코스피 작살났죠. 부동산 박살났죠. 페퍼스 드립 쳐가지고 청년들이 이제는 민주당 죽이려고 달려들죠. 보안수사권 폐지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과 경찰의 범죄라는 걸 다 알아요, 국민들이. 국민들은 지금 금융 피해, 범죄 피해, 각종 피해 입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주는가?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 다음에 이재명의 당무 개입 때문에 좌파 지지율 뭐 내려가죠, 그들? 여기다가 유시민이 계속해서 오한마로 이재명 때려주죠. 안보 불안에다가 외교 참사에다가 여론조사 지금 보면은 미국과의 관계 설정 잘못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당하게 이재명을 때린다가 아니라 이재명발 리스크라는 거를 더욱더 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때리는 것도 이재명의 지지율 하락으로 앞으로 계속 가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이재명의 정권이 조기에 붕괴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유시민입니다. 정청래 지고 나서 일주일 정도 약간 잠잠했었던 친청계가 유시민이가 한번 대포알 쏴주니까 막 조회수 터지고 막 유시민이 맞다 이러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유시민의 발언은 이번에 단발성으로 그치지가 않죠. 어물전 썩은데 지방선거 전에 이재명 반드시 실패한다, 이재명 연임 절대 안 된다, 계속 비판해 왔어요, 몇 개월간. 그 다음에 이재명은 오만한 권력자다, 비극적인 결말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마시간 정당이다. 이재명의 사주를 받는 민주당은 침팬지 사회에서도 연합이 깨지면은 리더가 쫓겨나는데 이재명이라는 침팬지도 쫓겨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침팬지론. 내가 이재명을 배척한 게 아니라 이재명이 나의 말을 배척한 거다. 정치는 5등급이 있다.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서 정치하는 사람, 이익을 선물해 주는 사람, 도덕적으로 훈계하는 사람, 백성과 다투는 사람. 이재명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라면서 광분을 하더라고요. 유시민이가. 백성과 다투고 있다 지금. 이재명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대통령 알고리즘이 이게 지금 못 뚫고 들어갈 거예요. 밑에서 보고도 안 할 거예요. 자기가 이재명을 비판할 이런 말이 이재명이가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알고리즘에 뜨지 않을 것이고 보좌관들이 이재명한테 보고도 안 할 것이다. 구 친명계 스피커가 있는데 정필승 변호사라고 좌파요. 저 사람도 왜 새벽 2시까지 이재명 SNS 하고 있겠느냐 이러면서 불안해서 그런 것이다. 가까이서 이재명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니까 더 날카로운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 이재명 지지자 채널인데 여기도 이제는 이재명을 신랄하게 까고 있어요. 이재명 정권 어떻게 됐다? 이미 망했다. 개딸들이 식었다? 식은 게 아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반명들이 되었다. 댓글 봐도 살벌합니다. 반명을 떠나서 나는 현명이다. 그죠? 나랑 완전 생각이 똑같아. 나는 반명이다. 100% 공감한다. 65세 될 때까지 민주당 지지했는데 철회한다. 나는 식은 게 아니라 반명이라 행복하다. 그죠? 민주당의 의원들도 지금 반명 선언해라. 이제 압박을 가는 거고. 김어준 쇼도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패널들 표정 보세요. 지금 반도체 운빨로 구청 갔다. 지금 꼬꾸라지고 있다. 이재명 수고했으니까 내려와라. 코스피는 사기다. 하이 잼틀러. 이재명은 이제 지지가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다. 이게 지금 단순히 정청래 대 이재명 대결 아니에요. 민주당의 세력이 분화라고 보면 되는 거죠. 백낙청은 이재명 편이거든요. 백낙청은 약간 어떤 지위냐면은 이해찬보다 높아요. 훨씬. 그런데 저 원로 중에 원로가 이재명 편을 드는데도 이번 전당대회 때 반란 세력을 진압했다 얘기하니까 김어준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존경하는 분이지만 반란 세력이라는 거는 동의 못하겠다. 반이재명 세력이 많아요. 그 다음에 김어준 대 김민석의 대결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어요. 왜? 김민석이가 일부러 김어준 연맥이려고 아침 방송을 편성했거든요. 민주TV. 자꾸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김민석 입장에서는. 김어준이가 아침에 권력자 노릇을 해왔는데 그거를 뺏겠다. 물론 김어준의 완성은 끝날 겁니다. 저 누가 볼 거예요. 저거 민주TV를. 김어준이가 방송을 하면서 구축해낸 권력은 조회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을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너 내가 띄워줄게. 너 내가 뭐라면 고개 숙이고 바꿔. 그래서 이 민주TV를 놓고 이 양김이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원래 저 둘 사이 굉장히 나쁩니다. 이재명의 또 하나의 리스크가 뭐가 될 것인가? 김민석이라고 봅니다. 김민석이는 아슬아슬한 지점에 저는 서 있다고 봐요. 김민석이가. 개혁 중도 보수 대대적인 영이 맞아. 저게 바로 이재명이가 원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것 때문에 정청래가 히트를 친 거예요.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이 하지 말라는 거를 계속 하겠다라고 지금 빅텐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마 저기에 관심을 보일 자들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이재명, 한동훈, 개헌에도 찬성했었던 이준석, 국민의힘에서 징계의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을 포섭을 하려고 저렇게 오른발을 우측으로 딱 찢는 순간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왼쪽 다리를 잡고 찢어버립니다. 한겨레 기사 댓글 보세요. 너 미쳤구나. 미쳐 돌아가는구나. 국민의 쫄따구가 국민을 졸로 보고 있다. 내란당 B급을 연임하려고 하는 거냐. 비토 정석 엄청 심해요. 빚부터 갚아라. 김민석.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했냐면은 원래 이자들의 비리는 얘기 안 했죠. 좌파들이.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정책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김민석이 수상한 자금 흐름 있잖아요. 5년간 5억을 벌었는데 지출은 11억을 했는데 6억이 비어요. 그래서 국힘에서 청문회 때 비판했잖아요. 너 돈 어디서 났냐. 근데 저런 것들 원래 우리가 얘기할 때는 저것들은 다 조작이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좌파들이 파산자 빚부터 갚아라 얘기하잖아요. 이것들끼리 싸우다가 뭐가 터질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저는 정청래가 다시 히트 친다 봅니다. 왜냐면 지방선거 전에 어떤 방송에 나와서 뭐라 얘기했냐면은 나름의 논리로 자기 지지자들을 설득을 시킨 게 있어요. 뭐냐. 내가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때 초선을 했는데 노무현도 당시에 나름 이재명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나 합리적인 대통령, 나 극자 아니야. 김대중의 대북송금 나 특검 찬성할게. 그래서 구 권력과 노무현 권력이 신권력이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전통적인 지지층이 떠나갔을 때에 이거를 주사 담을 수가 없다. 정권이 몰락하게 된다. 아주 서슬프른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이재명의 힘이 좀 빠졌을 때 조기 전당대회를 말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이가 보수랍시고 데려온 자들도 지금 탈출해서 이재명 때리고 있어요. 경찰에 권한 몰빵해놓고 이제 와서 경찰의 권력이 커졌다고 뭐라 하는 이재명. 네가 한 짓이야. 댓글 폭발. 박지 조갑제. 홍준표. 이것도 재밌는 이슈입니다. 저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재밌는 폭로가 될 수 있거든요.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1년 동안 내 뒷조사를 하면서 최근에 집사람 전화기가 털었다. 왜 이제 얘기할까요? 이재명 나락하고 있으니까. 홍준표 말고도 폭로를 할 사람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꼭 하는 짓이 한동훈이다. 1타 2피 좋아요. 이런 거. 앞으로 재밌는 폭로가 많아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장인수 기자라고 저 사람들 좌파인데 몇 개월 전에 이재명과 검찰이 공소 취소를 갖고 거래를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당시에 저가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장인수가 한 발 뺀 적이 있어요.
했어요.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8월 20일 그때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공소 취소 거래설 그건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다 팩트다라고 다시 얘기하죠. 그죠? 그때도 민주당 진영이 술렁거렸거든요. 검찰을 폐지하라고 했더니 보안 수사권을 선물로 주고 본인의 공소 취소를 선물로 받고 검찰을 장악한 다음에 민주당 지지층과의 약속을 어기려고 하는 이재명 아니겠지. 그래서 고발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다 사실이다. 여기서 김민석의 다급함이 보이는데 최근에 장민아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치권에서 시작한 참극 아닙니까? 보안 수사권 폐지,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 휘두르게 만든 것 어떻게 정치권의 책임이 아니에요. 더 정확한 이재명의 민주당의 책임이 어떻게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김민석이 지침을 내리죠. 특히 검경과의 관계로 돌리거나 이런 말 하는 거 조심해라. 저게 공격 포인트라는 거예요. 저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검경 관계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경찰만 때리면서 빠져나가려고 그러죠. 어제 인간입니까 저게?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앞으로 경찰 어떻게 개혁할지 네가 만든 세상이야 임마. 단순히 경찰 비리가 아니지. 이거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작품이지. 이러는 순간 국민적인 공분은 더 커지고 이재명은 이제 30% 초반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숨겨진 폭로 같은 거 터져 나오면 막 15% 5%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재명의 본질은 뭘까요? 도망자입니다. 본인의 죄,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이 사달을 벌인 거죠. 사법 파괴와 대한민국을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와 체포가 필요한 시점이라 저는 봅니다. 1년 동안 일어났었던 일들 보면은 보통 사이즈가 아니에요. 부정선거, 위철안이랑 뭔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증거 인멸을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김현지랑 어떤 관계인지, 중국과 어떤 교감을 했는지, 호남 투자는 왜 했는지, 레버리지 ETF는 왜 생겨났는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죄를 줬었던 판사들의 논리에 따르자면 현직 대통령도 수사 가능하잖아요. 수사해야지. 과정을 만들어 가봅시다. 한 방에 탄핵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과정을 만들어 가보자고. 수사해라 이재명 빨리. 재판도 열어라. 지금 SBS 정도가 그나마 정확하게 이재명을 때립니다. 신뢰 바닥치자 경찰개혁 필요. 저 가려놨는데 이재명입니다. SBS 말고 다른 언론들은 계속 경찰만 때리거든요. 그게 아니고 SBS 워딩이 정확해요. 이제 와서 지옥문 열렸다. 맹비난 검찰 수사권 폐지하고 보안 수사권 마저 폐지할 때 무슨 생각으로 폐지했냐. 국민들 다 알아요. 검찰 원래대로 돌려놔라. 검찰 해체한 이재명과 민주당이 다 한탕속이다. 찢을 치워야 된다. 자기 죄를 벗으려고 검찰을 없앤 이재명이다. 왜 경찰도 수사권 없애야지. 경찰도 폐지해라.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이재명과 민주당이 몸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와중에 민주당이 철면 피의자 경찰 개혁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하는데 단장에는 김남희 김남희는 보안사건 폐지에 찬성표를 던지는 거 아닙니다. 잘한다 이것들은. 그래서 저는 김민석이 이재명의 또 다른 큰 리스크라고 보는 거예요. 정부 감각이 하나도 없거든 저거. 아니면 오히려 이재명 골로 보내려고 저러나?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이것도 역풍 불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지지율이 80% 90% 되어도 사법부 수장을 몰아붙이는 게 보기 안 좋거든요. 근데 지가 지지율 완전히 꼬라박고 있는 상황에서 감히 연인 개헌을 위해서 감히 사법부 장악을 위해서 조희대를 탄핵한다? 그 다음에 공천 내전이 앞으로 발생할 겁니다. 김민석이는 칼춤을 예고하고 있어요. 심지어 유튜버들이랑도 지금 싸우자고 하고 있어요. 지금 당 차원의 법적 검토를 시작하겠다. 신천기 유튜버들까지 지금 겨냥을 하는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앞으로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정성호가 지금 사퇴를 한 상태죠. 법무부 장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갔는데도 아쉽다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민주당 패널들이. 왜? 이재명이라고 하는 저 불안하고 막 나가는 존재를 그나마 옆에서 점잖은 이미지로 이재명을 포장해주고 인간 고기 방패 역할을 해줬던 게 정성호인데, 그 친명계 좌장이 나가니까 이거 불안하다. 이거 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이런 핵심적인 인사들, 그러니까 통상 분야의 핵심, 이재명 방탄의 핵심 둘이 날아갔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근데 저 두 사람도 웬만큼 각오를 하고 들어왔을까 얘가 이재명한테. 지금 이재명이가 법무부 장관 자리가 비니까 개각을 시도를 할 겁니다. 흙탕물 가고 똥물 들어오는 거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더 부패하고 더 비리가 넘치는데, 이런 상황에도 내가 이재명 남아있는 지지율 안에서 한번 우산이라도 펴보겠다, 이런 덜 떨어진 자들이 엄청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미국과 글로벌의 압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김정은도 이재명을 때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때리고 유럽도 때리고 막 다 때리죠. 그죠? 글로벌적으로 경제 안보 책임을 져야 되는 이재명인데 그러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얻어맞을 것이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금감원 금융위 예금보험공사죠. 그죠? 이 세 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겠다. 금감원 금융위 예보가 뭘 하죠?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위기관리 해주는 데 아니에요. 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 긴급회의 몇 번 했습니까? 4번이나 가동했습니다. 환율 급등, 시장의 유동성 부족하고, 코스피 작살나고, 유가 급등하고, 뱅크런이 발생한다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저 기관들이 지방에 가 있다.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적인 부패 비리가 엄청나게 쏟아질 수도 있다. 이재명 앞으로 살아날 가능성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그러면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30% 중반 초반까지 내려가면은 누가 날뛰냐? 김현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재명이 위기일 때마다 나서거든 항상. 과거 성남시 변호사 시절에도 성남시 의회 쳐들어가가지고 팔짱 끼고 막 개판치고 대표님 뭐 전쟁입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강선우 사퇴할 때도 전화하고 만끼는데 어딨어? 김남국이는 누나 이러고 그죠? 김현지가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꼬리가 잡힐 수도 있다. 그리고 김현지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원래 좌파의 원로들 선배들 유시민 정청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얘기 나오는 순간 끝입니다. 김혜경 2017년 이재명 문재인 대선 경선 때도 문재인을 비판하고 난리 났죠. 문어벙이다. 문재인의 아들 문준영이 비리다. 그래서 당시에 이 문재인 진영이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해경국 누구냐? 경찰이 발견했잖아요. 김혜경 씨다. GPS 추적해보니까 마지막으로 발견된 것이 이재명 자택 아이가. 그래서 당시에 이재명 탈당해라. 왜 5년 동안 보수에서 비판했던 내용을 왜 가져오냐? 김혜경, 김현지가 아마 이 시점에 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근질근질할 거예요. 지금도 작전을 엄청 짜고 있을 거예요. 야, 얘는 내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고 얘는 좀 불안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뭐 하나 걸리는 겁니다. 이미 언론들은 알 수도 있어요. 언제 터질지 그 싸움이죠. 가면 갈수록 이 양김의 여성의 활동이 도드라지면서 비선실세 논란이 터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그래 이재명이 여기서 도망치기 위해서 뭘 할까요? 이재용 최태원 회장한테 매달릴 겁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 호남 투자 속도를 좀 내달라. 근데 그런 그림이 나오면 나올수록 민노총이랑 극자들한테 얻어맞는 거지. 그 다음에 목매달 게 뭘까요? 연임연입니다. 그래서 준서가 너 이제 개혁신당 당대표 그만둔 다음에 동훈아 너 장도연 대표가 버티는 하나 너 자리 없다 일로 온나.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반 이재명 비토 여론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림없다. 그 다음에 이 리스크.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해달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지원해달라.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면서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이재명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굉장히 오래 힘들어질 것이다. 이재명 수사, 이재명 재판제의 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하자. 그 시기를 한번 앞당겨보자 이런 말씀드립니다.